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8일입니다. 네, 오늘도 참 뜨거운 하루였죠?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늘 그렇듯이 밤에 이제 시원한 바람 불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크리에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들을 수도 있는 방송, 그리고 심지어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의도적으로 5개를 하는 건 아닌데 늘 하다 보면 이렇게 5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많아서 제가 걸러내는 경우가 있고요. IT판이 참 그죠? 아주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통신망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스타트업을 역차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통신망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망 이용료죠. 망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최종안이 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업계에서는 좀 말이 많은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준과 수준이 좀 모호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대 해석하다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는 통신망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인 것이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큰 기업들은 연간 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스타트업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 망 이용료가 이제 상당히 큰 부담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서버가 외국에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업체는 사실 이걸 또 강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오히려 정부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 결과적으로는 큰 기업이야 어찌됐든 돈이 있으니까 낸다 치고 스타트업에게만 불리한 거 아니냐, 역차별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업계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방통위에서는 업계와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기사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뭐 왓챠와 같은 그런 그 업체들은 정말 이 망이용료 내다가 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국경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잘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기프티콘 인지세에 대해서 세부안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프티콘 아시죠? 모바일 상품권 저희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그 기프티콘에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향후 5개월 뒤쯤부터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에 인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요 이슈로 보면 이중과세,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인데 사실 모바일 상품권이 또 이미 어떤 상품권을 모바일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은 이미 과세가 된 건데 또 모바일 상품권에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슈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납부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한 사람인 거냐? 뭐 이걸 산 사람인 거냐? 아니면 발행한 사람도 뭐 원래 이 브랜드인 거냐? 아니면 이거를 중간에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체인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아직 이제 클리어하지 않은 거고요. 납부 시점도 뭐 사전이냐 사후냐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한 80% 정도가 굉장히 영세한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아 있다 보니 이제 이거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자칫하면 이제 업체가 작다 보면 진짜 이 가이드라인이 갑자기 뭐 임박해서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이제
뭐 규정이 마련되거나 하면은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뭐 아니 뭐 상품권 그냥 유통시키고 하는데 뭐 그 규정 때문에 망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유통업이라는 게 늘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지급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든지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부과가 되면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갑자기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속히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뉴스인데요. 뭐 연달아서 제가 정부에서 빨리 좀 마련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뉴스를 또 올랐는데 예, 우리 사업하는 분들 조금만 생각하셔서 빨리 좀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뭐 이슈라기보다는 뭐 흐뭇한 소식이겠죠.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톡비즈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분기 매출은 7,330억 원, 영업이익은 405억 원으로 나왔고요. 전년 대비 각각 24%와 영업이익은 47%나 성장을 했네요. 플랫폼 부문의 매출이 3,268억 원, 전년 대비 30% 성장을 했고, 이 중에서 톡비즈,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뭐 광고를 실든 뭐 그런 것들이죠. 톡비즈에서 나오는 매출이 42%, 그리고 신사업의 매출이 510억 원인데 전년 대비 103%가 성장을 했습니다. 모빌리티와 페이가 주로 이런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컨텐츠 부문은 4,062억 원,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전쯤인가 이 컨텐츠 부문의 그 매출이 뭐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뭐 카카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컨텐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매출이 24% 성장했는데 이제 컨텐츠가 20% 성장을 했으니까 뭐 까칠하게 따지자면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놀랄 만큼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뭐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을 내밀면서 카카오 쪽에서는 뭐 컨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신감 아주 뿜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이제 톡비즈 부문이나 이 선물하기 커머스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카카오를 보면 그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것을 아주 정석으로 그죠? 교과서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카오가 예전에 메신저로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뭐 스물스물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뭐 돈은 어떻게 벌 거야? 뭐 그랬는데 또 그러고 나니까 좀 있다가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버셨고 이제 게임이 이제 조금 이제 정체될 만하니 또 커머스를 붙였고 커머스가 이제 뭐 커머스는 이제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 다른 게 뭐 없냐 하니까 이제 톡을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광고를 도입하고 근데 제가 인상적인 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사실 그 시기를 잘 그 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유저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을 붙여라.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그죠? 언제 할 거냐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돈에 대한 압박 또 어떻게 보면 뭐 오너들의 어떤 조급함 뭐 혹은 뭐 오너들의 철학일 수도 있겠고 플랫폼이 아직도 뭔가 미완된 상태에서 막 그 성급하게 이제 그 사업 모델을 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사실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정말 그 유니콘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저 돈 벌겠다고 하면서 이제 조랑말로 만드는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뚝심을 가지고 유저 베이스를 쭉 한번 키워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때 사업 모델이 제대로 이제 그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전에 붙이면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업 모델을 뭐 붙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예, 그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시기가 중요한데 그만큼 그 저는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이 정말 뚝심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카카오의 오늘 그 실적 발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진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것들 보여주신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이슈는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핀테크의 신청이 늘고 있다입니다. 지난 5월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 기업으로 카사코리아 등의 블록체인 기업이 선정이 된 이후에 관련 업체의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142개 기업에서 219개 서비스를 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 28건. 근데 상반기에는 불과 5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빅데이터 20건, AI 15건인데 결국 이제 5월에 블록체인 기업이 딱 선정이 되니까 갑자기 하반기에 이제 28건이나 이제 신청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동안 이제 블록체인 뭐 한물 갔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는 전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지 이게 완전히 없어질 거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이 몇몇 기업들이 선정이 되니까 또 갑자기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거죠. "블록체인 맛 갔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부터는 기사에도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회사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블록체인 회사들이. 그러다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또 갑자기 반전되니까 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블록체인의 새로운 웨이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좀 가볍고 재밌는 소식인데 카이스트에서 의사결정 플랫폼을 만들었대요. 카이스트와 워싱턴 주립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답니다. 컴투게더라는 이름인데 현재 수준은 음식점과 같은 장소 결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음식점 종류나 가격대, 위치, 평점 등을 입력을 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별해주는 뭐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마술 박스 같은 느낌인 거죠. 뭐 띡띡띡 누르면은 짠 하고 이제 추천해 주는. 향후에는 이제 기업의 복잡한 변수를 감안해서 최적 결정을 하는 그런 기업용 솔루션도 개발을 할 예정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음식점 종류, 가격대, 위치, 평점 이런 것들을 막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각자의 이제 그런 의견이나 정보들을 막 넣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탈이나 메신저와 결합을 해서 상용화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게 결국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여튼 AI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 뭐 AI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해서 최적의 이제 대안을 찾아주는 방식인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늘 이제 이런 기사 뽑을 때 말씀드리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그죠?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재밌는 아이디어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 적용이 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메신저에 올라왔다 그러면 의외로 한 번씩 써볼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니까. 저는 늘 이렇게 좀 작은 포인트에서 재밌는 기술을 접목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트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뽑아 본 기사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한글이나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방송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도움되시면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회식들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건강 잘 챙기시는 목요일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